우리는 그동안 빵을 구성하는 든든한 재료들이 가진 물리적 특성들을 치열하게 파헤쳐 왔습니다. 이제는 그 재료들을 오븐 앞에서 직접 지휘하며 진짜 빵을 빚어내는 실전 공정하게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볼 시간입니다. 생명 없던 가루가 물을 만나 하나의 완벽한 빵으로 구워지기까지 우리가 주방에서 거쳐야 할 총 13단계의 기본적인 과정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빵을 반죽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루에 물을 부어 섞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반죽에 기계적인 힘을 가해 팽팽하게 조였다가 다시 효모가 스스로 숨을 쉬며 편안하게 이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정교한 순환의 연속입니다. 수축과 이완이라는 이 거대한 톱니바퀴의 원리를 온전히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반죽은 진정한 생명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밟아갈 계량이라는 첫 단추부터 마지막 보관의 순간까지 제빵의 모든 공정은 촘촘한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선 단계에서 아주 미세한 오차가 발생하면 다음 단계의 결과물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유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오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다음 발자국을 확신 있게 내딛는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화면의 순서도를 보실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복잡한 수식이나 차가운 화학 공식에 대한 부담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생명 없던 가루가 어떤 경로를 거쳐 완벽한 빵으로 완성되는지 제빵의 전체 13단계 흐름을 아주 직관적이고 편안한 시선으로 훑어볼 예정이거든요. 이 뼈대를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오븐 앞에서 마주할 반죽의 변화들을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주방을 완전히 바꿔놓을 13가지 실전 공정학, 그 본격적인 서막을 지금 엽니다. 제빵의 위대한 서사가 막을 올리는 첫 번째 관문, 바로 계량 단계입니다. 이 고요한 시작점에서 전체 반죽의 뼈대가 설계되고 폭발적인 팽창의 기틀이 조용히 마련되죠. 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수학적 수치를 통해 오븐을 장악할 준비를 마치는 가장 이성적인 시간입니다. 모든 재료를 소수점 아래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무게로 측정하는 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빵을 구워내는 가장 튼튼한 첫 단추입니다. 이 첫 번째 기준점이 흔들림 없이 정확해야만 훗날 날씨나 온도가 요동치더라도 언제나 한결같은 부피와 질감을 안전하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감각에 의존하던 습관을 버리고 차가운 숫자로 반죽의 운명을 완벽하게 통제해 보십시오. 눈대중이나 계량컵으로 부피를 재는 방식은 그날의 습기나 가루를 푸는 압력에 따라 담기는 양이 제멋대로 변하여 반죽의 밸런스를 붕괴시킵니다. 반드시 0점 조절이 가능한 정밀한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단 1g의 오차조차 허용하지 않은 엄격한 계량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주방 구석의 이 작은 저울이야말로 여러분의 베이킹을 아트장의 경지로 끌어올려줄 가장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베이커스 퍼센트는 언제나 밀가루의 총 무게를 100%라는 절대 불변의 기준으로 삼고 다른 재료의 비율을 설계하는 제빵사들의 마법 같은 공식입니다. 이 원리만 명확히 이해하시면 내가 만들고 싶은 빵의 양이 얼마나 변하든 물과 이스트의 완벽한 투입량을 직관적으로 찾아낼 수 있죠. 더 이상 남의 레시피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주방의 환경에 맞춰 레시피를 지휘하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트와 소금처럼 2%도 채 들어가지 않은 극소량의 재료들은 단 1g만 어긋나도 전체 발효 속도를 멈춰 세우거나 빵의 골격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가루 재료의 무게뿐만 아니라 섞어주는 물의 온도까지 치밀하게 계산해서 계량해야 반죽의 최종 온도를 원하는 대로 지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미세한 요소들이 모여 빵 전체를 휘둔드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무심했던 가루와 물이 만나 폭발적인 생명력을 얻게 되는 두 번째 관문, 믹싱 공정입니다. 거칠게 흩어져 있던 재료들이 물리적인 힘에 의해 하나로 뭉쳐지며 단단하고 탄력 있는 구조체로 다시 태어나는 역동적인 순간이죠. 믹싱기의 묵직한 회전 속에서 빵의 웅장한 골격이 서서히 그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믹싱은 건조한 가루 입자 사이로 물을 빈틈없이 스며들게 하고 강한 물리적 마찰을 가해 빵의 질긴 뼈대인 글루텐 그물망을 엮어내는 핵심 단계입니다. 이 촘촘한 그물 조직이 치밀하게 엮여야만 발효 과정에서 팽창하는 수많은 가스 방울들을 찢어짐 없이 꽉 붙잡아둘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철골 구조를 짓는 웅장한 건축 과정이라 할 수 있죠. 믹싱기가 묵직하게 돌아갈 때마다 주방의 신선한 산소가 반죽 깊숙한 곳으로 쉴 새 없이 두드려져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간 산소 분자들은 글루텐 사슬을 한층 더 조밀하게 결속시켜주고 효모가 안락하게 숨을 쉬고 활동할 수 있는 수천 개의 미세한 기포방을 지어줍니다.
단순히 재료를 섞는 물리적 행위를 넘어 반죽 내부에 거대한 호흡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셈이죠. 만약 치대는 과정이 부족해지면 물과 가루가 온전히 결속되지 못해 반죽의 구조가 작은 당김에도 툭툭 끊어지는 나약한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팽창하는 가스를 든든하게 품어줄 탄력 있는 방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발효 시간을 길게 가져가도 반죽은 위로 솟구쳐 오르지 못하죠. 결국 빵 내부에 거대한 터널 같은 구멍이 뚫려버리고 입안에서 푸석하게 바스러지는 모래알 같은 식감을 마주하게 됩니다. 더 부드러운 빵을 만들겠다는 욕심으로 지나치게 오랜 시간 기계를 돌리면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던 뼈대가 극한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영구적으로 파괴되어 버립니다. 글루텐은 고무줄처럼 툭 끊어져 끈적끈적한 액체처럼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오븐 속에서 빵을 부풀리는 팽창력은 완전히 상실되고 맙니다. 반죽이 비로소 살아 숨쉬는 생명체로 진화하는 세 번째 공정, 바로 1차 발효입니다. 치열했던 기계적 믹싱의 시간을 뒤로하고 반죽 내부에서 고요하지만 가장 거대한 화학적 팽창이 일어나는 신비로운 시간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빚어내는 폭발적인 마법을 묵묵히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이스트가 밀가루 속에 숨겨진 당분을 양분 삼아 호흡하며 거대한 탄산가스를 뿜어내어 반죽의 볼륨을 풍성하게 키우는 것이 발효의 1차적 목표입니다. 동시에 발효 과정에서 축적되는 다양한 유기화합물들이 빵 특유의 깊고 농밀한 아로마를 직조해내죠. 기계 마찰로 딱딱하게 오그라든 반죽의 긴장을 풀고 다음 작업을 위해 근육을 유연하게 이완시켜주는 필수적인 휴식기이기도 합니다. 이스트가 만들어낸 풍부한 찬연탄산가스는 글루텐 벽면을 둥글게 밀어올리며 웅크려 있던 반죽을 원래 부피의 2배 이상으로 거대하고 푹신하게 부풀려줍니다. 이 숨결 속에서 배출되는 알코올과 산성분들은 밀가루 특유의 풋내를 완벽히 덮여버리고 아트장 베이커리에서 맡을 수 있는 짙은 구수함을 반죽 전체에 스며들게 합니다. 거칠고 빳빳했던 조직이 제빵사의 손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몽글몽글한 질감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입니다. 충분한 발효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섣불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반죽 내부의 가스 팽창이 덜 일어나 빵 속살이 무겁고 뻑뻑하게 뭉쳐버립니다. 단백질 그물망이 부드럽게 풀려날 여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모양을 잡으려고 억지로 늘리면 표면이 찢어져 버리기 일쑤죠. 무엇보다 숙성으로 얻어야 할 깊은 풍미가 텅 비어버려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는 밍밍한 맛의 빵이 만들어지고 맙니다. 반대로 발효 시간이 통제 범위를 넘어서면 이스트가 반죽 안의 당분을 남김없이 갉아먹어 훗날 오븐에서 먹음직스러운 갈색 껍질을 만들어낼 소중한 원료가 완전히 바닥나게 됩니다. 구워준 빵은 허옇고 창백한 색을 띠게 되며 과도하게 쌓인 산성분이 뼈대를 부식시켜 오븐에 들어가기도 전에 반죽이 힘없이 주저앉아 버리죠. 입안을 찌르는 불쾌한 시큼함과 거칠어진 속살이라는 아쉬운 결과를 낳으니 발효의 정점을 정확히 포착해야 합니다. 발효의 한가운데서 잠시 멈추어 반죽을 단단하게 다듬어주는 네 번째 단계, 펀치 공정입니다. 끝없이 팽창하던 반죽을 다정하게 눌러 깨우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전략적인 중간 점검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섬세하고 정확한 손길로 반죽의 생명 에너지를 재충전해줄 타이밍입니다. 1차 발효 도중 커다랗게 부푼 반죽을 사방으로 넓게 늘였다가 접어줌으로써 갇혀있던 탁하고 낡은 가스를 밖으로 밀어내고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렇게 반죽 속 눅눅해진 공기를 쾌적하게 갱신해 주어야만 지쳐가던 이스트가 다시 깨어나 왕성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죽이 오븐 속에서 웅장하게 팽창할 때까지 효모의 체력을 끝까지 안고 가는 핵심 전술입니다. 이 마사지 과정을 통해 한쪽 구석에 비대하게 뭉쳐있던 거대한 가스 덩어리들을 밖으로 배출하고 남은 기포들을 반죽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트의 왕성한 호흡으로 인해 반죽 가운데 뜨겁게 고여있던 발효열을 바깥의 서늘한 공기와 섞어 반죽 전체의 온도를 완벽하게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반죽의 어느 부위든 똑같은 속도로 균형 있게 숙성되도록 이상적인 환경을 재정비하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반죽을 잡아당기고 겹쳐 접는 마찰의 과정을 거치며 발효 내내 느슨하게 늘어져 있던 글루텐 사슬들이 다시 한번 치밀하고 탄탄한 긴장 상태로 강화됩니다. 이렇게 일정한 방향성을 얻고 뼈대가 두꺼워진 반죽은 비로소 힘을 얻어 향후 가스가 더 맹렬하게 차올라도 안정적으로 지탱해내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거대한 부피를 흔들림 없이 감당할 탄력의 근원을 갱신하는 놀라운 저격입니다. 만약 이 번거로운 펀치 공정을 무시하고 건너뛰면 효모가 뿜어낸 거친 가스들이 그대로 뭉쳐 오븐에서 구워진 빵 속에 뻥 뚫린 동굴 같은 빈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지탱할 뼈대가 헐거워진 빵은 위로 솟구치지 못하고 볼품없이 바닥으로 흐물거리며 퍼져버리고 말죠. 반대로 너무 거칠게 반죽을 내리치면 기껏 엮어놓은 그물망 조직이 상해 다음 단계에서 늘어나지 않는 거친 질감의 빵을 마주하게 됩니다. 거대한 하나의 우주 같은 반죽을 우리가 원하는 낱개의 빵 조각으로 나누는 5번째 단계, 분할입니다. 비로소 반죽이 저마다의 무게와 형태를 지닌 독립적인 제품으로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는 긴장된 순간이죠. 저울의 숫자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 오차없는 정확성을 끌어내야 하는 예리한 시간입니다. 커다랗게 부풀어 오른 반죽 덩어리를 정해진 규격의 무게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쪼개어 각 빵의 독립적인 기본 단위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모든 반죽 조각의 질량과 용량을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통일시켜야만 이후에 이어지는 2차 발효와 오븐 굽기 단계에서 모든 조각들이 똑같은 속도로 발효되고 똑같은 색깔로 구워지게 됩니다. 수십 개의 빵을 한날 한시에 완벽한 품질로 완성하기 위한 절대적인 수학적 통제선입니다. 만약 분할된 반죽들의 무게가 각기 들쭉날쭉하다면 오븐 안의 맹렬한 열이 반죽 중심부까지 도달하는 시간에 큰 격차가 생겨버립니다. 가벼운 반죽은 수분을 일찍 빼앗겨 껍질이 딱딱하게 마르고 무거운 반죽은 열이 채 닿지 못해서 속이 덜 익는 결함을 낳죠. 이처럼 오차 없는 분할은 곧 오븐 속 연력학의 균형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한 베이커의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스크래퍼나 칼로 반죽을 자르는 물리적 행위 자체는 오랜 시간 공들여 매끄럽게 정돈해온 그물망 구조에 불가피한 상처를 남기는 일입니다. 절단된 단면을 통해 빵을 부풀려줄 소중한 가스들이 순식간에 새어나갈 수 있으므로 결코 반죽을 손으로 거칠게 잡아뜯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예리한 도구를 이용해 최소한의 분할 횟수로 단호하고 신속하게 잘라내어 반죽의 부피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잘려나간 반죽의 단면을 보듬고 둥글게 다듬는 6번째 단계, 둥글리기입니다. 이 섬세한 과정을 통해 분할된 틈새를 단단히 여미고 다가올 성형의 압력을 버텨낼 팽팽한 피부막을 입혀줍니다. 거칠고 각져있던 반죽 조각이 비로소 매끈하고 둥근 형표를 갖추게 됩니다. 분할 과정에서 칼날에 잘려나가 수분과 가스가 새어나오기 쉬운 거친 단면들을 반죽 안쪽 깊숙이 오밀조밀하게 말아접어 올리는 단계입니다. 형태를 둥글고 정갈하게 정돈하는 동시에 겉면에 팽팽하고 매끄러운 장력을 부여하여 빵을 부풀려줄 소중한 기포들이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닫아주는 역할을 하죠. 마치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주머니의 입구를 단단히 묶는 것과 완벽히 같은 이치입니다. 작업대 바닥과 손바닥 사이의 묵직한 마찰력을 영리하게 활용해 반죽을 살살 굴려주면 표면에 일정하고 팽팽한 힘을 지닌 매끄러운 긴장막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얇고 탄력 있는 외피는 다음 가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반죽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으로 질펀하게 처지는 것을 방어하는 유연한 가죽 주머니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이 튼튼한 껍질막이 훗날 오븐 속에서 빵이 위로 솟구치게 만드는 강력한 지지대가 됩니다. 둥글리기를 너무 느슨하게 하면 반죽이 형태를 잡지 못하고 물주머니처럼 옆으로 푹 처지며 표면이 끈적거려 작업대의 도구와 손에 들러붙습니다. 반대로 모양을 팽팽하게 잡겠다는 욕심으로 너무 거칠고 세게 조여버리면 겉면에 얇은 그물망이 터져버려 바람 빠진 풍선처럼 가스가 모두 날아가 버립니다. 반죽이 손끝에 보내오는 저항감을 예민하게 느끼며 알맞은 힘의 균형을 찾아내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스트레스를 받은 반죽에게 잠시 숨 돌릴 틈을 내어주는 7번째 단계, 중간 발효입니다. 작업대 위에서 덮개를 덮고 고요히 이루어지는 이 짧은 휴식은 빵의 부드러운 결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이죠. 긴장한 단백질 구조가 스스로 안정을 찾고 부드러워지기를 묵묵하게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분할과 둥글리기 단계의 마찰력 때문에 잔뜩 웅크려 있는 밀가루 그물망을 편안하고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필수 휴식 공정입니다. 뭉쳐있던 반죽의 단백질 사슬들을 다시 유연하게 풀어주어 다음 성형 과정에서 억지로 힘을 가하지 않아도 원하는 모양대로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신축성을 회복시킵니다. 팽팽하게 뭉친 근육을 따뜻하게 풀어주는 힐링의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명쾌합니다. 둥글리기가 막 끝난 직후의 반죽은 본래의 둥근 형태로 강하게 되돌아가려는 고무줄처럼 팽팽한 수축 에너지를 품고 있어 이들 밀대로 억지로 밀면 표면이 찢어지고 맙니다. 무리하게 성형을 시도하는 대신 반죽을 작업대 위에 두고 마르지 않게 덮은 뒤 10분에서 30분가량 조용히 쉬게 놔두십시오. 그러면 저항하던 그물망이 스르르 긴장을 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양으로든 부드럽게 빚어낼 수 있는 상태로 복원됩니다.
휴식을 취하는 이 고요한 시간에 덮개나 천을 꼼꼼하게 밀착하지 않아 표면이 공기에 노출되면 수분을 빼앗긴 반죽 겉면에 버석하게 마른 굳은 살이 생겨납니다. 이 단단하고 메마른 막은 나중에 반죽을 밀어 펼 때 내부로 겹겹이 말려 들어가 완성된 빵의 부드러운 속살에 질긴 밀가루 덩어리를 남기는 흠집이 되고 맙니다. 또한 오븐 속에서 빵 껍질의 색이 고르게 나는 것을 극도로 방해하므로 수분을 지키는 철저한 보습 장벽이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휴식으로 부드러워진 반죽에 제빵사로서 최종적인 형태를 부여하는 8번째 단계, 성형입니다. 단순한 덩어리였던 반죽이 식빵이나 바게트 같은 저마다의 정체성을 입고 정교하게 진화하는 순간이죠. 베이커의 섬세한 손끝에서 빵의 뼈대와 팽창의 방향이 완벽하게 디자인되어 비로소 완성품의 자태가 드러납니다. 긴장이 부드럽게 풀린 반죽을 밀대로 조심스럽게 밀어 거친 공기구멍들을 고르게 펴주고 우리가 상상하는 완제품의 입체 구조로 정밀하게 조형하는 마무리의 가공 공정입니다. 반죽 내부의 빵가루 입자간 간격을 조밀하게 재배열하며 균일한 두께로 말아 올려 겉면에 일정한 방향의 팽팽한 장력을 씌워주는 핵심적인 물리적 조율 단계이죠. 이 마지막 뼈대 설계가 정교하고 흔들림 없어야 오븐 속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팽창할 수 있습니다. 손이라 밀대를 이용한 마찰의 힘으로 반죽 속 큰 가스방울들을 부드럽게 펴내어 기공을 촘촘하게 맞추고 반죽 외곽에는 튼튼한 힘의 벨트를 매줍니다. 이때 구조적 대칭선과 중심축이 흐트러짐 없이 여며져야만 뜨거운 오븐의 혈풍을 온몸으로 받아낼 때 반죽이 옆으로 볼품없이 쓰러지지 않고 수직을 향해 위풍당당하게 뻗어오릅니다. 빵이 위로 솟구쳐 오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완벽한 기초공사입니다. 만약 반죽을 조이는 힘이 턱없이 부족해 흐리멍덩하게 말아놓는다면 수직으로 부풀어 오를 지지대가 없어 굽는 순간 양옆으로 질펀하게 퍼진 빈약한 빵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조밀한 빵을 만들겠다는 과한 욕심에 억지로 지지끼고 강하게 쥐어박으면 애써 키워온 미세 가스방들이 으깨지고 단백질 뼈대가 심하게 뒤틀려버리죠. 그 결과 겉은 질기고 속은 꽉 들어찬 떡 같은 질감이 되므로 부드러움과 단단함 사이에 완벽한 힘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조형을 마친 아름다운 반죽을 베이킹 틀이나 널찍한 철판의 정확한 자리에 안정적으로 안착시켜주는 9번째 단계, 팬닝입니다. 화려한 무대에 오르기 직전 배우가 무대 정중앙의 가장 완벽한 위치에 서서 조명을 기다리는 것처럼 반죽의 자리를 확고히 정해주는 과정이죠. 빵이 부풀어 오르는 팽창의 중심축을 확립하는 매우 정교하고 조심스러운 세팅 작업입니다. 성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겨난 반죽의 이음매나 봉합선을 반드시 바닥 쪽으로 향하도록 하여 틀이나 철판의 정중앙에 수평을 맞춰 반듯하게 내려놓는 것이 이 단계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 봉합선이 팬 바닥에 완전히 밀착되어 반죽의 체중으로 꾹 눌려 있어야만 가스가 새지 않고 오븐 안에서 위를 향해 아름다운 대칭형 곡선을 그리며 자라납니다. 빵이 삐뚤어지지 않고 온전한 자태를 뽐낼 수 있도록 닻을 내리는 숨겨진 설계 작업입니다. 만약 반죽의 접합선인 이음새가 위나 옆면을 비스듬하게 바라보도록 패닝해버리면 오븐 속에서 팽창하는 강력한 가스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그 연약한 틈새가 크게 벌어지고 맙니다. 깨끗하고 유산형이던 반죽의 모양 대신 옆구리가 불규칙하게 터져나오며 내부의 소중한 수분과 가스가 빠져나가 볼륨감이 가라앉는 아쉬운 결과가 되어버리죠. 반죽을 팬에 얹는 그 찰나의 순간이 빵 전체의 완성도를 가르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됩니다. 반죽을 따뜻하게 품어줄 베이킹 틀이나 철판의 온도 역시 30도 내외로 반죽과 비슷하게 맞춰줘야 반죽이 닿는 순간에 온도 쇼크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팬이 차갑다면 바닥에 닿은 글루텐이 수축하며 발효 속도가 멈춰버리고 반대로 너무 뜨거우면 열을 받은 이스트가 오븐에 들어가기도 전에 활력을 잃게 됩니다. 주변의 미세한 온도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야 효모의 생명력을 오븐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븐의 열기를 마주하기 직전 반죽의 부피를 마지막 팽창 한계치까지 한껏 끌어올리는 10번째 단계, 2차 발효입니다. 분할과 성형 과정에서 짓눌리고 촘촘해졌던 반죽이 마침내 따뜻하고 습한 최적의 환경 속에서 풍성하게 부풀어 오르는 시간이죠. 반죽이 품을 수 있는 최대의 폭발력을 장전하며 세심하게 지켜보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압축된 반죽 내부로 가장 이상적인 온도를 듬뿍 투입하여 이스트가 다시 한번 가스를 뿜어내도록 유도해 빵의 볼륨을 풍부하게 키워내는 최종 팽창 단계입니다. 이 세밀한 과정을 통해 글루텐 그물망의 벽을 얇고 부드럽게 조율해 놔야만 오븐의 강력한 복사열이 반죽 중심부 깊은 곳까지 1초의 지체 없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열 전도를 극대화하고 오븐 속 팽창을 준비하는 가장 과학적인 세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온기와 습기가 가득 찬 발효실 안에서 반죽 속 기포세포들을 물풍선처럼 빵빵하고 부드럽게 불려넣어야 오븐에 들어가는 순간 솟아오르는 거대한 오븐 스프링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습도 조절에 실패해 반죽 표면이 조금이라도 메마르게 되면 겉면의 단단한 껍질이 조기에 굳어버려 빵이 부풀지 못하고 내부는 무겁게 뭉친 채 갇혀버리고 맙니다. 찰랑거리는 수분과 부드러운 외피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압도적인 팽창을 이끄는 핵심 열쇠입니다. 발효가 덜 된 뻣뻣한 반죽은 팽창하는 가스의 엄청난 힘을 유연하게 흡수하지 못해 굽는 도중 하단부가 불규칙하게 찢어지며 속은 열이 제대로 닿지 않아 단단하고 덜 익은 식감을 남기게 됩니다. 반대로 반죽을 너무 오래 방치하면 뼈대가 한 개치 이상으로 얇아져 작은 흔들림에도 구조가 푹 무너지며 납작하고 끈적인 떡질감으로 전락하고 말죠.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반죽을 밀어보며 되돌아오는 부드러운 복원력을 통해 완벽한 발효의 정점을 감각적으로 포착해야 합니다.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뚫고 마침내 찾아온 제빵의 하이라이트, 11번째 굽기 단계입니다. 생명력을 품은 유연하고 부드러운 반죽이 강력한 열기를 만나 인간이 즐길 수 있는 단단하고 바삭한 영구적인 형태의 고체로 고착되는 경이로운 순간이죠. 밀가루 반죽이 비로소 우리가 열광하는 완벽한 아로마의 빵으로 영광스럽게 진화하는 과정입니다. 수많은 공정을 거치며 공들여 키워온 푹신한 반죽에 뜨거운 열을 투입하여 유동적으로 움직이던 전분과 단백질 구조를 고정된 입체 구조로 단단하게 굳혀내는 조리의 핵심 종결 단계입니다. 오븐의 열이 반죽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며 전분이 끈적한 풀처럼 촉촉하게 익어가고 부드러웠던 글루텐 그물망이 굳어지면서 비로소 탄력있고 쫄깃한 최종 빵의 뼈대가 완성됩니다. 부드러운 거품 덩어리가 굳건한 형체를 가진 빵으로 탈바꿈하는 드라마틱한 순간입니다. 반죽이 뜨거운 오븐 내부에 진입하는 순간 온도가 급격히 치솟으며 이스트의 가스 배출이 최고조에 달해 빵이 웅장하게 부풀어 오르는 폭발적인 오븐 스프링이 시작됩니다. 이윽고 내부 온도가 60도를 넘어서며 전분이 수분을 머금고 촉촉하게 호화되고 74도에 도달하는 순간 흐물거리던 단백질 그물망이 굳어지며 빵의 골격이 영구적으로 고정되죠. 가장 거대한 팽창과 단단한 구조의 완성이 오븐 속 단 몇 분 사이에 마법처럼 연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60도 이상의 강력한 고온에 노출된 빵의 표면에서는 밀가루의 당 성분과 단백질이 열과 맞부딪히며 시각을 압도하는 짙고 먹음직스러운 황금빛 갈색 크러스트를 빠르게 입혀갑니다. 바로 이때 베이커리 전체를 황홀하게 채우는 갓 구운 빵 특유의 구수하고 풍부한 아로마가 표면에서 완성되어 뿜어져 나오죠. 빵 내부의 중심 온도가 93도에서 99도에 완벽하게 도달할 때까지 굽기를 이어가야 이 경이로운 미각의 화학 반응이 훌륭하게 종결됩니다. 뜨거웠던 오븐에서의 시간을 무사히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온 빵을 달래주는 12번째 공정, 식힘입니다. 조리가 전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시간이야말로 빵의 속살을 최종적으로 단단하게 굳히고 수분을 안정시키는 보이지 않는 마지막 굽기 단계입니다. 빵이 스스로 열기를 내보내며 제 질감을 찾아가도록 조용히 기다려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오븐에서 막 꺼내어 아직 뜨겁고 연약한 빵 구조의 열기를 서서히 식혀주고 내부에 뭉쳐있는 잉여 수증기를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증발시켜주는 필수적인 조리 마무리 공정입니다. 공기가 시원하게 순환하는 망 위에서 온도를 낮춰줘야만 끈적거리던 속살의 전분 조직이 바삭하고 쫀쫀하게 굳어지며 흔들림 없는 완벽한 질감으로 안착하게 됩니다. 식힘이란 단순한 방치가 아니라 빵의 뼈대를 고정하는 철저히 통제된 숙성의 연장선임을 기억하십시오. 구워져 나온 직후의 빵의 중심 온도는 무려 95도에 육박하며 전분의 성질이 젤리처럼 매우 끈적거려 세포 조직이 완전히 굳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 빵이 뜨거운데 마음이 앞서 칼을 들이대며 압박을 가하면 촉촉하게 살아있어야 할 내부 기공들이 으깨지며 단면이 떡처럼 짓눌려 형체를 잃게 됩니다. 축축하고 질척한 식감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열기가 온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셔야 합니다. 빵이 아직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는데 성급하게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통에 밀폐해버리면 기화되어 날아가려던 다량의 수증기가 맺혀 다시 빵 위로 떨어집니다. 그 결과 바삭해야 할 겉껍질은 눅눅한 물기에 젖어 질겨지고
내부는 고온 다습한 온실로 돌변해 단 이틀도 지나지 않아 곰팡이가 피기 쉬운 좋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주죠. 빵이 체온 수준으로 완벽하게 식었을 때 밀봉하는 단 한 번의 과정이 훌륭한 품질을 유지하는 철칙입니다. 정성껏 구워낸 빵의 훌륭한 생명력을 길게 연장하고 보존하는 마지막 13번째 단계, 보관 공정입니다. 무자비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빵을 보호하고 내부의 신선함을 꽉 잡아두기 위한 베이커의 마지막 배려의 시간이죠.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이 올바른 보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이 구워낸 빵의 품질과 가치를 훌륭하게 지켜줍니다. 완전히 식은 빵을 바깥의 건조한 공기와 완벽하게 차단하여 빵 속 수분이 날아가고 전분이 뻣뻣한 가루로 굳어가는 노화 현상을 물리적으로 지연시키는 단계입니다. 꼼꼼한 밀폐를 통해 빵 내부 본연의 촉촉한 수분을 단단히 가둬둠으로써 오븐에서 막 꺼내었을 때의 경이로운 풍미와 질감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빵이라는 맛의 타임캡슐을 안전하게 봉인하는 작업입니다. 먹다 남은 빵을 무심코 0도에서 5도 사이의 냉장실에 집어넣는 행위는 전분이 단단하게 뭉치며 굳어지는 노화 현상을 극도로 가속화하여 제빵에서 가장 피해야 할 실수 중 하나입니다. 이 서늘한 냉장 대역에서는 전분의 경화 속도가 실온에 방치할 때보다 무려 6배 이상 빨라져서 단 몇 시간 만에 빵이 톱밥처럼 푸석푸석하게 마르고 맙니다. 빵을 냉장실에 보관하는 것은 빵 고유의 풍미를 완전히 잃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빵을 보관하는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해답은 당일 소비할 분량은 상온에 서늘한 것에 두고 나머지는 얇게 슬라이스하여 완벽히 밀봉한 뒤 영하 18도 이하의 냉동실에 즉각 얼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냉동 기술은 빵 내부 수분의 미세한 이동을 분자 단위로 순식간에 멈춰 고정해버리기 때문에 훗날 해동하여 구웠을 때도 갓 구운 듯 촉촉하고 쫄깃한 질감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수분이 흘러가는 시간을 얼려버리는 것, 그것이 베이커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보관 전술입니다. 계량의 차가운 저울 곁에서 첫 숨을 쉬고 오븐의 열기를 지나 고요한 보관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이 기나긴 13단계 공정의 본질은 결국 수분과 온도를 장악하는 베이커의 흔들림 없는 통제력에 맞닿아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주방 환경과 효모의 역동적인 숨결 속에서도 제빵사가 이 정교한 톱니바퀴의 흐름을 굳건히 지휘할 수 있을 때 평범한 밀가루 반죽은 비로소 훌륭한 풍미를 지닌 예술품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완벽한 빵을 구워내는 진짜 비결은 특별한 마법의 레시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가 존재하는 명확한 이유를 이해하고 실패의 변수를 하나씩 지워나가는 단단한 기본기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그려본 이 커다란 제빵의 지도가 머릿속에 확실히 자리 잡았다면 앞으로 펼쳐질 더 깊고 세밀한 반죽의 세계도 결코 어렵거나 두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원리를 깨닫는 순간 오븐 앞에서 느꼈던 당혹감과 두려움은 내일의 반죽을 향한 벅찬 설렘으로 바뀝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방도 멋진 창조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